만물유래는 역사문화 유래 콘텐츠 채널입니다. 좋아요 및 구독은 더욱 알찬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전설야담, 미남오사, 미녀주모의 엇갈린 운명. 조선 중력, 남파 홍원은 어려서부터 성격이 단정하고 신중하여 장난을 멀리했으며 학문 탐구를 좋아해서 책을 많이 읽었습니다. 남중미색이란 말을 들을 정도로 외모가 뛰어났고 풍류도 즐겼지만 특이하게도 여인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젊은 시절 홍원은 많은 여인들로부터 연모의 눈길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여인의 얼굴이 예쁘든 몸매가 육감적이든 간에 상관없이 일절 외면하는 바람에 고자, 처녀, 수절과부, 정절부인 등등 갖가지 별명으로 불렸습니다. 대부분 거절당한 후 망연자실한 여인들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그런 홍원에게 일생일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가 효종으로부터 어사로 직첩을 받고 황해도 일대를 두루 돌아다닐 때의 일입니다. 어느 정도 순행을 마치고 유명한 구월산을 구경할 겸 들어갔다가 그만 길을 잃고 깊은 산에서 밤을 맞았습니다. 불안해하며 내려오다 마침 주막을 발견했기에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주인, 계시나요? 나그네의 목소리를 듣고 한 여인이 방문을 살짝 열더니 진지는 대접할 수 있어도 자고 가는 일은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당황한 홍우원이 부엌에서라도 하룻밤 머물게 해달라고 요청하자 불빛에 남자의 얼굴을 확인한 여인이 표정을 바꿔 윗방에서 묵고 가도 된다고 허락했습니다. 여인이 방을 치우느라 왔다 갔다 하는 동안에 홍우원은 토방에 앉아서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장안에서도 지금까지 저토록 아름다운 미인을 본 일이 없는데 산골에서 보다니 신기한 일이야. 내 비록 오입증이는 아니지만 이렇게 마음이 동하다니 저 여인은 혹시 둔갑한 여우인가? 여인은 밥상을 차려준 후 배고파서 만나게 밥 먹는 홍원을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수많은 사내를 봤지만 이토록 잘생긴 남자는 처음이네. 사내가 이리 아름답게 생길 수 있을까? 홍우원은 밥술을 뜨다가 여인에게 소복을 입고 있는 이유를 물었고 여인은 남편이 얼마 전에 죽어서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외모 출중한 두 남녀는 서로를 탐색하다 각자 상상의 세계를 논이뤘습니다. 그렇지만 홍우원은 욕망을 꾹 누르고 윗방에서 잠을 청했습니다. 잠시 후 아랫방에 있던 여인이 들어와서 새끼 띤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추운 방에서 어떻게 주무시나요? 이부자리가 하나뿐이라 드릴 수도 없는데. 여인이 은근슬쩍 유혹했으나 홍우원은 정중히 말했습니다. 추워지면 두루마리라도 걸치고 잘 터이니 염려하지 마시지요. 여인은 어쩔 수 없다는 듯 아랫방으로 내려갔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들어와 두 손으로 홍우원의 허리를 끌어안으면서 노골적으로 유혹했습니다. 많이 추워서 걱정되옵니다. 젊은 여인의 풍만한 가슴이 몸에 밀착되자 홍우원은 불처럼 뜨거운 욕망을 느꼈습니다. 홍우원은 여인의 손에 이끌려 이불이 있는 아랫방으로 갔다가 이내 정신을 차리고 윗방으로 돌아가서 방문을 걸어 잠갔습니다. 그리고 존경하는 공자의 말을 되새겼습니다. 혈기가 왕성할 때는 마땅히 여색을 경계하라. 먼저 옷을 벗었던 여인은 알몸 상태로 나와 방문 밖에서 방 안에 있는 홍우원에게 독서를 퍼부었습니다. 당신처럼 못난 사내는 처음이요. 사내 고실 못하는 고자로구나. 오늘 재수가 없네. 홍우원이 아무 반응을 보이지 않자 여인은 방에 들어가서 옷을 챙겨 입더니 어디론가 나가버렸습니다. 그로부터 한참 후 선잠이 들었을 때 멀리서 이상한 비명이 들렸습니다. 한밤중이라 맹수의 울음소리려니 생각하며 다시 잠을 청하려는 순간 밖에서 누군가 말을 걸어왔습니다. 홍우원이 귀를 기울이니
웬 남자가 크게 서방님 이라며 부르면서 집주인이라고 신분을 밝혔습니다. 드릴 말씀이 있으니 문을 열어주십시오. 홍 의원은 다소 두려웠지만 조심스레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남자의 손에는 피 묻은 칼이 들려 있었는데 그 칼을 땅에 내려놓고 공손히 말했습니다. 서방님은 진정 성인 군자이십니다. 제 계집은 소인이 없는 틈을 타서 과부 행세하면서 지나가는 손님을 유혹하여 음란한 짓을 해왔습니다. 남자는 잠시 숨을 고르고 이어 말했습니다. 오늘은 멀리 출타한다고 말한 후 밖에서 동정을 살폈습니다. 만약 서방님이 제 계집의 유혹에 넘어가셨더라면 이 칼을 받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서방님은 온갖 유혹을 물리쳤고 방문 고리까지도 걸으셨습니다. 그녀는 그 길로 이웃집 놈과 음탕한 짓을 벌였기에 이 칼로 두 연놈을 요절냈습니다. 남자의 설명에 홍 의원은 비로소 좀 전에 계의한 소리가 두 남녀가 칼을 받을 때 내지른 비명임을 알았습니다. 남자는 자신으로 인해 횡액을 당할지도 모르니 홍 의원에게 어서 피하라고 권했습니다. 이에 대해 홍 의원은 다음과 같은 말로 남자를 안심시켰습니다. 그 일은 등시포착이니 무슨 죄 될 것이 없소이다. 등시포착이란 간부가 간부의 배 위에 올라간 순간 이를 본 남편이 함께 쳐 죽인 것을 이르는 말입니다. 조선시대에는 등시포착을 살인죄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홍 의원은 하마터면 목숨을 잃을 뻔한 그 험악한 장소를 남자와 함께 즉시 떠났다고 합니다. 홍 의원은 일찍부터 혈기가 왕성할 때는 마땅히 요색을 경계하라라는 공자의 말씀을 명심하여 한평생 몸을 그르친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젊은 시절 여러 여인의 구애를 물리쳤는데 어사 신분일 때 극적인 사건까지 겪은 후에는 여색을 더욱 멀리했다고 합니다.